자, 9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다항식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인수인 두 다항식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9번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 푸는 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친절하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x제곱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의 두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풀 수 있지만 자, 일단 기초적으로 식이 복잡하게 나올 때는 한 문장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면요. 자, x는 4차고요. y는 2차이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선생님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한번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 y 2차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그죠?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x 4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공식입니다. 공식. 자,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게 있었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요. y 2y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줬을 때 y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봤을 때 곱해서 이 부분이 나오고 더해서 요 2x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요. 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냐. 자, 합이 2x가 나오려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자, 이걸 전개했을 때 더했으면 2x가 나오고요. 곱하면 바로 위에 있는 식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쓰자면요. 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자, 첫 번째 식은 x부터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인수인 자, 여기 하나의 x제곱의 개수가 1인 한 다항식이고요. 이것도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이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다 더하면 두 다항식의 합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자, 해주시면 날라가겠네요. 이렇게 그럼 남는
결과적으로 2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두 다항식의 합은 2x제곱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내림차순으로 한 거고요. 9번 문제는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빠르게. 자, x 4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x제곱이 있는데요. 이거를 둘로 나눠요. 어떻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2x제곱하고요. 마이너스 x제곱하면 합치면 x제곱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나누냐? 자,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순서를 바꿔서 2를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뒤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거는 뭐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이 뒷부분은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럼 합창공식을 써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 두 번째 방법을 풀었는데 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원리처럼 그냥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정수 xy에 대하여 자, 다음 등식이 0인 만족하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수고요. y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수가 되겠네요. 일단 이 주어진 등식을 한번 간단히 해야겠죠? 일단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x 식이 너무 기니까 선생님 좀 나눠서 쓸게요. 세제곱이죠? 자, 이거 세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세제곱은 자, 공식 쓰는 거예요.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y 플러스 12xy 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자, 8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y 플러스 6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9 x 세제곱 그 다음에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9 y 세제곱. 자, 이걸 다 더하라고 했죠? 자, 다 더해버리면 이야, 다 날아가네요. 다 날아가죠? 그럼 남는 건 네, 0은 자, 0이 0 나온다고 했죠? 다 더하면 18x 제곱 y 플러스 18xy 제곱. 자, 이거를 18xy로 묶어볼까요? xy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입니다. 그죠? 점의 개수라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 그러면 이게 0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요 x가 0이든지 또는 y가 0이든지 또는 x 플러스 y가 0이다. 그럼 해석을 해주시면 x가 0이든지 또는 y가 0이든지 또는 x 플러스 y가 0이든지 요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는이니까 x가 0인 경우 또 y가 0인 경우 x 플러스 y가 0인 경우를
좌표 평면의 순서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쌤이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죠? 자, 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게 뭐 x 자, x라고 나야겠죠? 그다음에 y라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자, 최대한 정확히 그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가 0이에요. 0. 자, 그러면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x가 0이면 항상 만족하겠죠. 0인 경우. 근데 범위가 여러분들 섹터를 잘 보셔야 돼요. 섹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3이 여기죠. 그러면 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를 3이라고 쓸게요. 이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3이고요. 3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y 값의 범위도 뭐예요? y 값의 범위도 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 안에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색칠한 부분 안쪽에만 점이 찍혀야 됩니다. 경계선은 포함해야겠죠. 동호 들어가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x가 0인 경우는요. 이 안에서는 뭐겠어요? x값이 0인 경우는요. 이거죠. y축에 있는 점이죠. x가 0인 경우. 자, 이렇게 자, 이 점을 칠까요? 네. 요게 x값이 0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값이 0인 경우는 x축이 있는 거죠. y값이 0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요 안에는 자, 여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값이 0이라는 거는요. 아직 이걸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로 봤을 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런 걸 생각했죠.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는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마찬가지로 더하면 x 더하기 y 값이 0인 거니까 요 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다음 위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수소상 x, y 개수, 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세볼까요? 총 몇 개인지? 자, 이쪽이 몇 개냐면 자, 원점 포함해서 7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몇 개? 원점을 이미 셌으니까 빼고 6개.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원점 빼고 6개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라는 다항식은요.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자연수 k 개수를 구하시오. 단 k는 1부터 50까지 수이다.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쓰자면 요 다항식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자, 이거는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식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두 1차식의 1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요 A 값과 B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네. A, B는 정수가 돼야 되겠죠. 정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근각에서 관계 써주셔야 되는데 써볼게요. 자, 이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 마이너스 3이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 k가 당연히 a, b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를 관계식으로 쓰자면 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a, b 두 정수의 곱은 마이너스 k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잘 생각하세요. k가 자연수하고 있습니다. k가 자연수. 자,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상 추론 한번 해보자면요. 추론. 큰 의미는 없지만 추론. 요 a 더하기 b 한 값이 합은 음수고요. 곱해서 음수 나왔어요. 그러면 a와 b는 정수인데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의 정수, 부호를 갖는 정수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하나가 양의 정수면 하나는 음의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요. A는 양의 정수라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잡을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B가 음의 정수. 그 다음에 K는 자연수, 양의 정수죠.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이용하느냐? 네, 선생님은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걸 K의 범위가 1부터 150까지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식을 계속 연계시켜서 가겠습니다. 150. 자, 그러면 K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K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마이너스 AB랑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1은 마이너스 AB 1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한 문자로 바꿀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관계식에 의해서. 자, 이것을 대입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을게요.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3A는 150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뭐겠어요? 요 A가 양의 정수, 자연수예요. 그럼 이게 1부터 150까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죠. 어떻게 따질까요? 어떻게 따지냐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눌게요. 이 보셨을 때 요 값을 A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럼 A가요 1이면요. A가 1이면 A가 1이죠. 1이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요 2, 4, 3, 2, 6 해서 10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겠냐 이거죠. 어디까지? 150 안쪽이니까요. 1부터 시작해서 일단 10을 넣으면 130이 나옵니다. 그죠? 150보다 작은 맞죠? 11을 넣으면요 121 더하기 33 하면 150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가능한 A 값의 가장 큰 것은 10이 되겠죠. 10이 제일 크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a가 1부터 10까지가 가능한데 그에 따라서 b의 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만약에 a가 1이면 b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자, a가 2이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10이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k 값도 정해지게 k는 뭐예요?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 이에 따라서 4, 뭐 10이니까 10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130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때 가능한 자연수 k의 개수는 뭐냐면 총 a가 1부터 10까지 변할 때 k도 4부터 130까지 10개의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0개가 되겠죠. 10개.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삼각형 ABC의 세변 길이를 ABC라고 했다. 그러면 ABC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변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수를 값을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 조건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조건을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은 인수분해에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이고요. a는 6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요. 양수가 되어야겠죠. a가 6이구나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가 조건에서는 a의 길이가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럼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 조건. 자, 일단 나 조건을 보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어떤 직각삼각형?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요게 C고요. 요게 A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A의 값이 6인 걸 알았죠.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이 B의 값이 뭔지만 구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일단 B의 길이는 뭐 조건 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를 한번 해볼게요. 다를 보시면 A 제곱 B 마이너스 C 더하기 B 제곱 C 마이너스 A 더하기 C 제곱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인수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많이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일단 전개를 시킨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이거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꿀게요. 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빠르게 B-C의 A제곱.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A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B제곱 C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넣을 수 있죠. 합성공식이 분해가 돼서. 그럼 왼 뒤는 BC로 묶어지면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분이 생기겠죠? b-c, 어이구. 자, b-c, b-c 이걸 묶어주신다면 네, b-c를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이 0이고 네, 이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0이고요. 요게 0이고요. 요게 0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건 불가능하죠. c가 빗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c가 제일 길어야 되니까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b는 0이고요. 따라서 a, b 값 모두 6이 되겠죠. 가의 조건에서 a가 6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 ABC의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18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보시면요. px, qx가요. 2차래요. 2차 다항식이래요. 2차 다항식. 자, 일단 2차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가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px 더하기 qx가 4래요. 4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니 px, qx가 2차식이었는데 더했는데 4가 나왔다? 그러면 px와 qx가 2차 항과 1차 항이 서로 상쇄돼서 날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요 q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x라는 건요. 마이너스 ax 제곱 다시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런 형태라는 거죠. 2차항과 1차항의 개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절대값성 같고 이런 형태가 돼서 상수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을 때 px의 세제곱 더하기 qx의 세제곱은 자, 오른쪽 같은 4차식이 나왔다. 이때 px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p2 더하기 q3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p2와 q3를 구하기 위해서는 px와 qx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나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px가 2차, qx가 2차인데요. 가 조건에 의해서 그래도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 부호가 반대인 1차항과 2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반대인 다 2차식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야지 했는데 2차식의 세제곱은 6차까지 나가버린다. 그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기 힘들죠. 6차까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를 쓰셔야 되겠죠. 어떤 머리? 요 px 세제곱 더하기 qx 세제곱을요. 바로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보시면 px의 세제곱 더하기 qx의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px 더하기 qx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px qx px 더하기 qx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px 더하기 qx가 4라고 알려줬잖아요. 4라고 가 조건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자
4의 세제곱 64고요. 넣었을 때 12 px qx 더하기 64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변인 12x의 4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6이 나와야겠죠. 그럼 적당히 이제 이항을 시키면 저 좌변을 12px qx만 놔두고 이항을 시키면 12x의 4제곱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8이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1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px 곱하기 qx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되겠죠. 아, 여기 잘못됐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세제곱 제곱. 자, 틀린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보시면 막혔을 때 우변이 뭔가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1을 넣어볼까요? 1. 1을 넣었을 때 기가 막히게 0이 나옵니다. 그쵸?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요. 자, 선생님 미리 해봤어요. x-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에 푼 문제랑 좀 비슷한지만 px가 qx가 2차식인데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4차식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이렇게 되었을 때 둘 중에 px와 qx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냥 2차식 그 자체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차식은 이렇게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잘 하셔야 돼요. px와 qx는요 1차항과 2차항의 개수의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다항식이고요. 여기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고 알려졌어요. 음수. 그럼 여러분이 적당히 이거를 선택을 하셨을 때, 자 이쪽을 미리 해볼까요? 요 부분은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 쪽에 가져야 되겠냐 이거죠. 마이너스가 이쪽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왜? 합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거는 px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px는, 자 넣을게요.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지금 추론을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 뭐예요? 2인가요? 2 더하기 p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는 p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p3은 14죠. 그래서 10 이렇게 해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경우를 잘 따지시고 차근차근히 접근하신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꼼꼼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개수를 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모의고사나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두 자연수 A, B. 일단 A, B가 자연수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야겠죠. 자연수 A, B에다가요 1차식 x-a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 px가 자 1차식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px가 x4제곱 마이너스 290x제곱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bx가 뭐예요? 보기차식이네요. 그죠? 자, 보기차식 형태네요. 일단 이 px가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좀 추론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px가 1차식 x-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식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이제 곱해서 4차가 되니까 두 다항식의 곱으로 3차가 나와야 되니까 3차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차 곱하기 2차밖에 없죠. 그래서 1차, 2차, 2차가 나오고요. 모두 정수래요. 개수랑 상수가. 자, 이렇게 인식을 하였을 때 이때 가능한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p라 하고 이때 b의 최대값을 q라고 할 때 p-1제곱 분의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보시면 이게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px를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290x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게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로 잠깐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 자, 치환을 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90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지 x로 표현된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90x 더하기 b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 이건 설명할게요.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k의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 분해된다라는 말에 모순이 생긴답니다. 그죠?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그럼 어떻게 인수 분해되겠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m 그냥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다시 돌려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x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조건을 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또 x-a라는 1차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는 예를 들자면 여기 이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x제곱 마이너스 a는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정수의 범위에서.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요
px는 따라서 px는 아까 x-a를 인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호가 반대인 x 플러스 a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왜? 여기에서 완전 제곱 합창 공식에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값을 당연히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단 n은 제곱수면 안 돼요. 제곱수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 4, 9, 16, 25 이렇게 이런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곱수가 되는 순간 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네, 선생님이 잠깐만요. 필기가 공간에 적어서 네, 여기다가 한번 이어서 하게 해봤습니다.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 이 다항식 px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단 여기에서 n은 제곱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항식 px를 다시 원래 다항식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전개를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n. 자,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플러스 n x제곱 플러스 a제곱 n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다항식과 원래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290x제곱 자 플러스 b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하면 요 a제곱 플러스 n과 290 그 다음에 a제곱 n과 b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요 a제곱 플러스 n은 290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제곱 n은 b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A, B가 모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네, 요 n의 값을 보시면 자, 어떻을까요? A, B는 자연수 그러니까 0보다 커야겠죠. 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A제곱은 양수고요. B도 양수죠. 그러면 N도 뭐가 돼야 돼요? N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의 정수가 돼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양의 정수. 자, 그러면 보시면 식을 살짝 보시면 선생님은 n을 어떻게 넣냐면요 290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놓을게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b는 그냥 a 제곱 n이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크게 한번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표를 그리기 위해서, 자, 만약에 여기 a가 있고요. 아이고, a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a 제곱이 있고요. 뭐 그에 따라서 a n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유추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a, b는 자연수입니다. n은 양의 정수예요. 자연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n은 제곱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1이면 a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a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러면 n은 290에서 1을 뺀 28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일 때 a가 2일 때 a 제곱은 4가 되죠. 4. 자, 4가 되면 n은 28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값이 점점 커졌을 때 n이 음수가 되는 순간 이거는 끝난 거죠. 다시 말하면 290에서 뺄 건데 a 제곱을 점점 키움으로써 n이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가 a 값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n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죠. 일단 16 곱하기 16이 256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 곱하기 17이 17 곱하기 17 하면 정확히 17 하면요 289가 나와요. 그러면 n은 1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a가 18이 되는 순간 290보다 커져서 n이 음수의 값을 갖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a의 개수, 그 다음에 n의 개수, 그거에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씩 n 값이 정해지니까 17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n은 뭐라고요? n은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요 n 중에서 뭐 제곱수가 있는지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겠죠. 다시 n이 제곱수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만약에 n이 뭐 1이다. 그러면 또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리가 돼서 4개의 다항식으로 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있는 게 지금 n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일단 1이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나왔잖아요. 289도 17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 서로 대칭이 되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곱수 뭐가 있습니까? 290이 나온 것 중에서요. 자, 11의 제곱이 있습니다. 11의 제곱. 자, 1의 제곱은 1이고요. 자, 11의 제곱은 121이죠. 그 다음에 13의 제곱은 169입니다. 그 다음에 17의 제곱은 289예요. 자, 선생님이 4개를 왜 썼냐면,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요 2개를 더하면요 280이 아니라 290이 나와요. 290이 딱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요 2개의 값을 더해도 290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요 n의 값으로 지금 121과 169, 그 다음에 289, 그 다음에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곱수가 돼서.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다항식 자, p의 x의 개수는
이 a 값이 1부터 17까지 17개 중에서 n이 제곱사되어 있는 4개를 뺀 17에서 4개를 뺀 13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13개가. 따라서 네, p의 값은 13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의 최대값을 q라고 했을 때 b라는 건 뭐냐면, 자, b라는 게 뭐였죠? a 제곱하고 n을 곱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네, 1 곱하기 28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4 곱하기 286 쭉쭉쭉 나가겠죠. 이거는 289 곱하기 1. 이게 b의 값입니다. 그럼 이 b 값이 큰지 제일 최대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직접 구해 주셔야겠죠. 어떻게 이렇게요. 자, b는 원래는 b가 b 제곱이 아니죠. b는 지금 a 제곱 n입니다. 그러면 n 대신에 a 제곱이 아까 290 마이너스 a 제곱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290 a 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뭐 a 제곱을 그냥 잠깐 치환을 할까요? 자, a 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할게요. 자,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90x 이렇게 되는데, 자, x 제곱 마이너스 290x 플러스 뭐 세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할게요. 완전 주식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누기 하니까 145죠. 제곱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b의 값은요, x에 대한 이차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불러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가져요. 그리고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습니까? 위로 불러오기니까. 네. x가 언제일 때 145. 자, x가 뭐였냐면 a 제곱입니다. 145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자, 일단 a 제곱은 자연수의 제곱인데요. 얘가 자연수니까 145 근처에 있는 요 제곱수는요 144가 있습니다. 144. 12의 제곱은 144고요. 그 다음에 13의 제곱은 네 169죠. 그러면 네, 최대값은 a 제곱이 제곱수만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겠죠. 여기서 12의 제곱에서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a 제곱이 다시는 144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가시면 네, b는 a 제곱이 12의 제곱이죠. 곱하기 이때 n이 뭡니까? 이때 n이 뭘까요? 이때 n은 두 개로 곱한 거잖아요, 그죠? 12제곱 그 다음에 290에서 12의 제곱을 뺀 거니까 144 곱하기 146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b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네, 이 값이 q가 되겠죠. q. 자, 문제가 좀 오래 걸렸지만 바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p-1의 제곱 분의 q의 값은, 자, p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13이었죠. 12의 제곱 분의 144 곱하기 146 이렇게 돼서 약분이 돼버리죠. 네, 약분이 돼서 146이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14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길게 하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개수만 잘 세시면 된다.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죠. 자,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